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지수 오늘 기술적 반등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밀어버립니다. 이 밀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제 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 작년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더라. 반도체에서 한 14조 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체감은 분명히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좋아지지만 이게 좋아지는 게 사실 좋아지는 게 아니네. 요런 인식이 이제 조금 약간 환기가 됐다. 요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속 움직이면서 요 상승 주기 그리고 하락 주기 요 과정들을 거치고 3월부터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사이에 대형주가 주춤한 이 사이에 중소형주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가 재미없게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신호탄이 하나 터져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주의나 이런 현상들, 투자주의 그리고 경고 이런 종목들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요런 작은 종목들을 보면 지금 뭐 우선주도 있고 그리고 광전자 요런 종목들 봤을 때 대체로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과연 저절로 이런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들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뭔가 인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인데, 그 인위적으로 움직인 주체들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연말에 작업을 안 하고 연초에 작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연말에는 뭔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금융권에서 자금도 안 풀리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는 이제 작년에 뭐 털 거 털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자금이 조금 더 관대하게 풀린다. 뭐 요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연초에 해서 뭐 올해 스리슬쩍 넘어가면 되는데 연말에 해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는 이게 지금 움직일 것이냐, 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아니면 그대로 재미없게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움직일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이제 좀 빨리 움직이는 쪽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면 대체로 중소형주가 움직여야 체감이 좋습니다. 이 중소형주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대형주만 올라봤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양호했습니다. 양호했지만 대체로 삼성전자를 뭐 샀다라고 하면 이 근방, 매물대가 있는 이 근방에서 샀을 텐데 7만원, 뭐 72,000원에 샀다. 79,000원을 보면 한 10% 정도 수익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한 3%, 이 정도로 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로 뭔가 충분히 만족한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루 단기간에 단타로는 4%고 시세로는 봤을 때 한 30% 올라요. '아 이쯤 되면 좀 먹었네.' 요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형주로는 웬만하면 충족이 안 됩니다. 그 충족이 안 되는 허전한 빈 공간을 계속 뭐 어떤 다른 뉴스나 이런 걸로 예 어떤 흔들 하다가 사소한 '그냥 이거 한번 해 볼까?' 이런 사소한 마음에 샀다가 된통 깨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6조 원 정도고 재작년에 43조 정도고. 근데 이게 단순히 올해만 깎인 게 아니라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51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2022년에는 43조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조 원대가 났으니까 굉장히 2년 연속 실적이 망가졌다. 그리고 심지어 뭐 작년에는 매출은 올랐는데 매출이 안 올랐다라는 거. 매출이 거의 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은 성장성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지금 뭐 과거에 철강 금속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만년 저평가되는 업종에
특징이 뭐냐면 매출이 안 오르더라. 그런 특징들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건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7만 원에서 9만 원대로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한창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이 7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7만 원에 사서 저기 손실 구간 본전 찾았다 손실되고 본전 찾았다 손실되고 이거 계속 당하면 결국은 팔게 됩니다. 여기 가서 이제 수익 좀 났네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예 다음에는 팔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매도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해졌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비싸니까. 그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시점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원대 중반이었고 이걸 찍으면서 제가 꿀먹은 병아리가 됐다가 예 지속적으로 이제 내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전망이 맞았다. 이 맞다 틀리다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결국 그 맞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기다린다. 그럼 맞을 때까지 어떤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도체 업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조정은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7만 원대 매물 많이 소화를 하고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예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주가 2월 말까지 이 주기 안에서 재미없는 흐름을 볼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그 이후에도 시원한 흐름보다는 이런 추세적인 상승 조정받고 요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낮은 구간에서 보면 삼성전자 8만 원을 넘지 못할 것이다. 예 요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쁘지 않지만 자 그거를 예 그것과 비교해서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 중에서 제가 잘 아는 종목 네 광전자. 한창 주식 투자를 어려울 때 이걸 한번 제대로 먹은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예 그때 참 그때가 언제였냐면 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 예. 요때 한번 그랬었고 그 외에도 이 당시에 제가 8 종목을 연속으로 8 종목에서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서 마이너스 70%가 넘었던 손실을 이걸로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생각한 게 그전에 보시면 제가 계속 그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중소형주에 약간 비중을 더 주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저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맞는 투자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똑같이 적용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나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예 유효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저는 어떤 걸 주목했냐면 제 대형주에 그때 NH투자증권도 있었고 그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있었고 뭐 기아, NH투자증권 뭐 등등 뭐 잠깐 이제 이벤트식으로 뭐 현대엘리베이 이때 당시에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끔씩 터져서 수익률을 맞춰 줬었지 대형주가 만족을 못 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 말하기는 좋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망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충족은 안 되더라. 그리고 대형주에서 제가 놓친 종목이 삼성전기가 있고 삼성 SDI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팔고 나서 뭐 몇 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팔았던 이유가 뭐 제 상황에 따라서 팔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이제 우리 아주 이제 우리 중에 또 그 당시에 크게 움직였었던 분이 계셨는데 삼성전기를 아침에 시세를 올려 놓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자금이 많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올라가고 나니까 이 돌이켜서 복귀를 해 보니까 항상 대형주는 길게 보유해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팔더라. 그럼 뭐 중소형주는 어떻느냐 하면 중소형주는 그냥 기다렸더니 한번 세게 치더라. 그래서 잘 기다렸는데 어차피 저는 기다렸습니다. 못 기다리시는 분은 대형주도 못 기다리고 중소형주도 못 기다린다. 그러면 차라리 대형주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길게 상승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예 대형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시는 분은 황금성이 좋으니까. 근데 어차피 기다리실 분이라면 중소형주를 기다리나 대형주를 기다리나 별 차이가 없더라. 근데 대형주는 오르기 초반에 초장에 던지고 중소형주는 그래도 한번 세게 치니까 나가다 들어왔더니 뜬금없이 올라 있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예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줬습니다. 특히 뭐 이 광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벌써 7 년이나 됐는데 그때 한번 그랬고. 그래서 오늘 이게 왜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그냥 종목들을 막 돌려보다가 이제 거의 일이 마무리가 돼서 주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뭔가 유사한 이 당시에 작년에 시동 걸었던 종목들하고 유사한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고 '어 어 올해 이거 시동 걸 건가?' 시동 걸려면 제가 그 입장으로 됐을 때 제가 이 광전자를 핸들링하는 쪽이라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뭔가 그때 분위기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 그럼 연초에 움직이는 게 맞는 예. 그래서 어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했는데 이게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뭐 못 먹었겠지만 꼭 이게 잘 보일 때 보면 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오르면서 '아 이제 중소형주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예.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한번 요렇게 뭔가 입지를 하다가 안 된 종목들은 연초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작은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때문에 부러졌으니까 반대로 실적이 양호한 중소형주들은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제노레이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도 없고 짜증스러운 부분이 크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창 관심 있게 봤을 때가 2년 전입니다. 예 2년 전이고 그리고 뭐 단가도 아마 이쯤 그리고 뭐 한 방에 안 지르는 분들은 뭐 만 원에 지금 7천 원이면 한 8,500원 정도 이 정도 단가가 되실 것 같은데 8,500원 정도면 뭐 상한가 한 방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냥 어느 순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리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거래량이 한 번씩 입질이 주봉이지만 있었습니다, 이 하반기에. 예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얘도 좀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록 주가는 한 30% 정도 마이너스가 됐지만 2년 동안 기업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게 이 순자산 이겁니다. 영업 가치나 이런 거 빼고 그냥 지금 장부상의 가치가 얼마냐. 2년 동안 665고 우리가 샀을 때가 2021 년이니까 이때는 뭐 결산이 후행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요 사이에 보면 거의 회사의 가치가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917 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그래서 주가는 30%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는 30%가 올랐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비싼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여기도 샀는데 여기서 플러스 30%가 되고 가격은 마이너스 30%가 됐다. 가치는 플러스 30%가 됐고 쉽게 말씀드리면 라면이 있는데 이 라면이 200 그램짜리 라면이 260 그램짜리 포장으로 나오고 가격은 만 원 하다가 1,000원 하다가 가격 700 원으로 할인한다. 이 라면 맛있다고 샀는데 지금 안 사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작년에 재미를 못 봤던 작은 종목들이 준동을 하고 있으니까 '연초부터 중소형주들이 쪼끔 개선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뭐 당연히 이제 YM도 작년에 한번 시동 걸었다가 시동 꺼졌는데 뭐 광전자를 보면 예 뭐 제 생각에 한 2달 정도? 예 이 그림만 보자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쪼끔 회복하다가 세게 한번 때려주지 않을까. 뭐 요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 YM 같은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데 뭐 자동화 스마트 공장이니까 뭐 인건비 상승에도 쪼끔 더 저항을 할 수 있고 예 미래에 대한 투자도 했고 작은 기업이지만 중간에 영업 거치지 않고 기업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예 그리고 뭐 공장도 황금성이 그래도 있는 경기도 쪽에 갖고 있고 대기업하고 거래하고 돈 떼일 일 없고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예 당장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달 안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중소형주들의 이제 준동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태형건설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해야 되냐면 태형건설하고 관계된 걸 뜯어보면 KK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KKR이 과거에 이제 펜오션을 인수를 하려고 그 당시에 저도 펜오션을 갖고 있었고 예 펜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90%는 넘었습니다. 회사가 잘못되면서 -90% 넘는 걸 물타기를 해 가지고 요걸 제가 손실을 안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이 KKR이 펜오션을 인수하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니까 태형건설하고 엮여 있는 겁니다. 태형건설 자회사에 대한 지분. 지금 환경 쪽은 확실히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SK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리사이클링 사업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고 폐기물 처리 업체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자원 순환형으로 가게 된다면 이 자원 순환형으로 가게 됐을 때 결국은 이걸 뭐 처리를 하는 비용들은 점점 높아지고 사회가 환경을 요구를 하면 그러면 리사이클링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보다 싸질 것이다.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 아니면 재활용 업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돈이 될 것이다 미래에. 그래서 태양건설도 그런 회사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걸 KKR이 고리에 13% 짜리 이자를 주고 그러니까 지주사 TY홀딩스에 자금을 댔습니다. 이 폐기물 업체 지분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건데 이 돈이 된다라는 건 둘째고 돈 되는 거에 돈이 몰린 건 당연한 거고 이 KKR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별로 예 중국계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또 목적을 가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활개를 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 자금들이 당연히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2021 년을 보면 시장이 좋을 때 뭔가 회사의 주식을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 하는 게 있으면 쪼끔만 사도 분위기가 좋으니까 주식을 못 삽니다. 그냥 막 올라가 버리니까. 주식 못 사고 매입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 HK라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333억 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하나씩. 예시입니다. 이게 작은 종목 큰 종목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뭐 회사의 가치로만 치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순자산으로 607억 한 2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반영이 안 된 뭐 땅 매입한 게 2010년에 매입한 걸 지금 그대로 장부가에 적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하면 보통 곱하기 2 정도 될 텐데 그러면 HK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산의 뭐 3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익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거래하고 또 레이저 가공기라는 경쟁이 제한된 그런 업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매출도 500억에서 800억대로 늘었습니다.
매출이 저렇게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회사 가치도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라갔다라는 거. 자, 안 올라간 거 뭐 몰라. 난 그냥 주가 오르든 말든 내가 혼자 다 해먹을래. 하기에는 보통 이 정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들은 최소 최대주주 지분이 40% 이상입니다. 보통 50% 넘고 이렇게 되면 뭐 그냥 개인 회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주주 지분이 22.53%입니다. 현재 시가로 반영하면 33억이니까 한 30, 아니지. 한 70, 한 73억? 예. 73억 가치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를 먹는데 이론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자, 그러면 이제, 나 돈이 없어서 그 정도 돈이 73억을 누가, 뭐 서울에 아파트 팔아서 조달할 수 있다 해도 누가 그 돈을 넣을 건데? 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의 관점인데, 회사가 지금 이익잉여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그래서 73억을 넣어서 최대 주주하고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됐다. 그럼 배당을 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333억입니다. 그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처럼 침체기니까 매물도 1,900원대 매물대도 크고 하니까 여기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이 가격에 73억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 대주주가 73억치를 갖고 있고 전체 주식이 333억이고 배당 가능한 금액이 419억입니다. 그러면 회사 이거 배당한다고 안 망하니까 일단 뭐 어디서 차입을 하든 뭘 하든 현금을 조달해서 배당을 합시다. 해서 가져가면 원금 다 회수하고 회사는 남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칠 뿐이지만 분위기가 나빠서 주가 조금 올라가면 팔기 바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중소형주가 이제 빨리 반응을 할 것 같다. 그거 하나 하고 저평가된 종목이 왜 저평가된 종목을 선호를 하느냐. 당장은 맞습니다. 뭐 거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많이 기다리면 2년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지만 한번 터지는 게 있으니까 이 광전자처럼 광전자 거래량 보시면 어제 한 20만 주 터졌나? 8만 주, 뭐 13만 주. 요렇게 거래가 터지다가 오늘 3,1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이거 거래량이 없어서 못 판다. 거래 없을 때 팔자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 터졌을 때 팔 수 있을 때 팔자는 거니까. 그거를 잘 아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시기가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편한 거랑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편한 거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저는 이 밤을 새서 밀린 일을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빨리 하시면 빨리 여시면 이게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리코딩 중이라서 아니 인코딩 중이라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밀린 일을 다 처리하니까 뭔가 쉬는 것도 쉬는 것 같고 잘 때도 컨디션도 돌아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마음이 편한 게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